안녕하세요. 천일남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매일마다 제가 글을 하나씩 쓰면서 이제 분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월 13일 맞이해 가지고 제가 쭉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주식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시장에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매일 책을 보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가려고 하거든요. 실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제 실력이 더 늘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본론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30분 봉으로 보고 있는 차트 현재 모습입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할게요. 모든 파동을 여러분 차트를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게 파동이 진행된 게 5판지 아니면 3판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보는 거는 ABC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ABC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ABC가 잘 안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어, 하락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게 엘리어트 파동일 가능성이 이게 임펄스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1.618 아니면 이게 2.618 정도 되는 그 이상도 나와요.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길다. ABC로 하기에는 너무 길다 싶으면 일단은 임펄스 파동을 의심해 볼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을 여러분과 좀 살펴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펄스 파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이 뭐냐면 1, 2, 3, 4, 5번 파동이 나왔을 때요. 제가 저번에 그 제 글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파동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개 파동, 세 개,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데 1번 파동을 잰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파동 있어 1번이 끝난 데서 되게 되면 2번 파동이 어디까지 되는 게 정상이냐면 이게 1.618까지 나온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3번 파동을 전체로 잡고 4번 파동에서 내렸을 때 4번 파동에서 내렸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618까지 38이 그냥 거꾸로 하면 618이거든요. 그래서 618까지 오는 파동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1대1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1이지만 5번 파동을 이야기할 때 3파의 618이라는 말은 이게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1대1이 안 되더라도 이 파동의 618 정도 내려갈 때 이걸 임펄스 파동이라고 불러요. 그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래량인데 1번 파동에서 거래량이 터지고요. 2번 파동에는 좀 더 많이 터지고 3번 파동에서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근데 꼭 이러냐면 실제적인 차트에는 안 그래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보냐면 1번 파동 터지고 3번 파동이 굉장히 크고요. 5번 파동이 조금 이 정도든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패턴으로 되는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차트에서 제가 한번 이거를 분석해 볼게요. 분석하는 법을 좀 아셔야 돼요. 잘 먼저 차트를 보면 암담해 하지 말고
자기가 쪼개서 이 정도다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의 차트를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파동이 되게 폭락적인데 길잖아요. 이렇게 긴 것은 일단은 임펄스 파동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석해 가는 겁니다. 임펄스 파동의 첫 번째 파동, 1번 파동은 5개 파동이어야 돼요. 5개 파동이란 말은 이게 임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D, E 해서 5개 파동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1번, 3번, 만약에 5번이다 이래 봤을 때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자, 1번 파동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한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파동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5번 파동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아, 이게 임펄스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파동을 보는데 1번 파동의 첫 번째 A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첫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제 피보나치를 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음 파동에 갖다 대면 1대1이 되죠. 약간 모자란데 그냥 1대1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된 다음에 다시 0.5에 지금 618에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 파동 그대로 한번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왔네요. 236까지 내려오면 한 파동 더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어 1.618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A, B, C, D, E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뭐냐? 이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인데 조정 파동의 모양이 뭘로 나왔냐면 플랫 형태로 나온 거예요. A, B, C.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파, 2파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3번 파동은 돼야 되는데 3번 파동은 뭐냐면은 1번 파동을 잰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다면 1.618까지 나와야 되는 이거는요. 측정이 사실 불가능해요. 볼까요? 제가 측정해 보니까 1번에서 2번까지 측정해가지고 B파까지 1파 끝까지 해서 조정을 382에 맞았잖아요. 이걸 1대1로 빼면 요 정도고 1.618이면 이 정도가 되고요. 2.618이면 이 정도가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길지만 이걸 일단은 임펄스 파동의 3번 파동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파동에서 피보나치를 그대로 갖다가 끝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4번 파동 끝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정확하게 0.618까지 나와요. 38이나 618이나 같거든요. 0.618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618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임펄스 파동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카운팅할 때 어떻게 카운팅하냐? 1, 2, 3, 4, 5.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리량도 맞게 터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펄스 파동일 수 있고 이 파동을 이렇게 카운팅했다면 전체 파동에서 지금 어디를 진행 중이냐면 지금 382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파동이 조정 파동인데 조정 파동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냐면 여기서 하나, 둘, 그다음에 셋으로 올라가겠죠. 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0.5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C파가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C파 이거 끝나는 지점에서 4번 파동의 끝점에서 C파를 딱 돼가지고 끝난 지점 딱 돼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저항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 그 이제 넥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못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첫 파동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A, B, C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제가 부차적인 게 이게 이제 메인 관점이고 또 한 가지 관점 뭐냐면 바로 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
이걸 뭐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요.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봤을 때는 삼각 수렴이 아닐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 수렴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ABC하고 그 다음에 1, 2, 3, 4 아유 잘못했군요. 1, 2, 3, 4, 5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에서 나타나요. 임펄스 파동에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냐 이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4번 파동 그리고 B 파동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셋 이를 둔다면 이게 지금 현재 무슨 파동이냐 이게 4번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번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이게 삼각수렴이란 건데 이렇게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꼭 삼각수렴 이렇게 되는 정확하게 삼각 모양이 아니라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가면 되거든요. 여기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이게 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단 말은 지금 4파동이고 4파동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맞고 난 다음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618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내려갔다가 조정 맞아서 올라가면서 여기에 넥라인에 맞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한 파동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가지 관점은 상승이고 한 가지 관점은 방향성이 지금 없는 거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은 상승을 지금 요만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상승을. 어, 막 요걸 다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폭락이 몇 번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된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폭락이 나와서 되려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가 줘야 되냐면 어, 최소한 많이 내려가더라도 최소한도로 내려갈 수 있다면 한 여기까지로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한 0.5까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봤을 때는 오파 연장이라 생각 봤을 때는 요까지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요까지 끝까지 본다면은 어디까지 올 가능 것도 괜찮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요 이 라인의 상단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한 요 정도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 폭락이 확 하락하지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ABC 모양을 이루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에 생각한 점이 요점에 왔다면 이때는 진짜 정말 좋은 롱 타겟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좋은 타겟이 되지 않겠나 그냥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전 단기적으로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ABC 파동을 가지고 제가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현재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소하게 이제 수익을 올리는 모습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그냥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꼭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제가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초보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